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사마천과 4기의 위상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달라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 주석이 자주 언급을 해서 그렇고, 그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야.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사마천 고향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이 옆집입니다. 같은 섬서성이야. 중국에서 옆집이라 그러면요, 한 1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 중국에서 실제로 옆집입니다. 100km 정도는. 제가 처음 중국 다닐 때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400km 옥수수밭만 본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가도 끝이 없어. 도대체가 언제까지 가야 돼?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사한테. 다 왔어요? 물어보면은 중국말로 마샹따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왔다로. 그러면 4시간. 요 사진, 오른쪽 사진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 시중시엔이라고 하는 초기 중국 공산당 지도자 가운데서도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왜? 심천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등소평하고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심천이거든요. 선전이라고 심천을 개발한 사람이 시주석의 아버지야. 그래서 지금 시주석 고향에는 시주석 아버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고향 가는 길이 시주석의 고향이고, 시주석의 고향 이름은 여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부평입니다. 진짜로요. 한자도 똑같습니다. 섬서성 부평현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 중국 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글자. 꿈몽자입니다. 저게. 예. 중국말로 중국어 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 주석이 취임할 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 몽의 실현. 이겁니다. 중국 몽의 실현. 그래서 중국 몽은 영어로 차이나 드림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차이니스 드림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인의 꿈이죠. 그래서 뒤에 따라붙는 글자가 워더멍이라고 하는, 나의 꿈이라고 하는 3글자가 따라붙죠. 그래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원대한 국가의 그 장래와 미래와 포부, 이것을 시진핑 국가주석 어깨에다가 쥐어주면서 중국 지도층과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30년을 줍니다. 그게 시진핑의 30년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의 30년. 30년 동안 국가주석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30년 동안 중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30년 가까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택동이 1949년 신중국을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등장해서 78년 개혁 개방을 표방할 때까지를 모택동의 30년이라고 중국 사람 부릅니다. 딱 한 세대죠. 그죠? 그 다음에 78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확실시 될 무렵까지 약 30년이죠. 이때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등소평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책 변화라든지 국가 권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위가 세대 단위로 간다는 거예요. 세대 단위로 간다. 그래서 개혁 개방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때 들어와서 내세운 캐치플레이즈는 개혁 개방의 전면 심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 내에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중국말로는 샤오캉이라고 하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뭐, 빠르면 한 10년 정도면은
모든 방면에서 미국을 앞지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중국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셨던 것은 뭐냐 그러면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가장 야심 넘치는 국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1대1로라고 하는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실크로드는 사마천 당대에 개척된 길입니다. 동서 간의 문화, 그 다음에 상업 교역로가 실크로드거든요. 이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것도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 두 개 모두. 그래서 1대1로라는 거는 원 벨트, 원 로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의 띠와 하나의 길로 연결하겠다. 전 세계를.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방면에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호혜 입장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대1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상황도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우리가 부총재 자리, 그러니까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지주은행에 부총재 자리를 우리 예약을 했었는데 한중 관계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부총재 자리로 간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나마 이번 정권이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있어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특사를 보냈잖아요. 특사 보낼 때 북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시아투자개발은행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딱 맞춰서 특사를 보냈고 얼마 전에 6월달인가 7월달에 제주도에서 또 아시아투자개발은행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정보는 뭐냐 그러면 올 4월 달에, 4월 초에 중국 정부가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북경이잖아요. 북경 아래쪽에 가면은 바오띵이라고 보정시라는 곳이 있고, 이 보정시 동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웅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커둥자를 써가지고 웅현을 신수도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이 워낙 매연도 많고, 그죠? 스모그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수도 비슷하게 그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은 쪽으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겠다 해서 그 수도가 웅현이고, 그 웅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큰 도시는 보정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오띵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들어갔고요. 발표와 동시에 모든 동산과 부동산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수도 개발 계획도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은 이미 다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에 있는 새로운 개발 구역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년 전에 발표가 됐고, 저같이 사마천 사기 공부하는 사람도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저는 이제 매년 중국을 여러 차례 가기 때문에 제가 20몇 년 동안 중국을 160차례 가까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글도 쓰고 하면은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 데려다가 불러다가 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걸 좀 물어보면은 금방금방 빠른 날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문서만 잘 파악해도 책만 잘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홍보물 이런 부분들만 잘 분석을 해도 중국이 앞으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왜? 계획 경제를 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여기는요. 안 바뀝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정책의 일관성이죠. 중국 역사에서도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인데 사마천 사기에도 정책의 일관성에 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정보이자 교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런 개발 계획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신수도 개발 계획이 올 4월 달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뻥이 심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진짜 뻥 심해요. 그런데 그 뻥이 그냥 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신수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에 붙은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 네 글자가 뭐였냐면 천년대계라는 겁니다. 천년대계.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을 갈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시 주석이 당 핵심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의 30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런 용어들이.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중국은 호텔에 가도 중국몽, 그 다음에 요건 뭐냐 그러면 자동차 뒷 궁뎅입니다. 그죠?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중국몽에 대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의 중국 인민들이 중국 꿈의 실현을 위해서 대단히 활기차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하고 사마천 사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중국 꿈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어디로부터 빌리냐? 과거로부터 빌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 가지고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다. 그래서 아까 사기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사마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사마천 제사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마천 제사를 참석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할아버지 제사는 안 가도 가끔 빠져도 사마천 제사는 꼬박꼬박 가서 집안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사마천 제사는 2000년 동안 민간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후손과 사마천 고향인 섬서성 한성씨가 서로 도와서 민간 제사 형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저는 민간 제사 때부터 쭉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마천 제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사마천 제사 전체 과정이 비물질 문화유산, 우리로 얘기하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 사마천 제사에 참석하러 갔더니 내년부터 사마천 제사를 국가제사로 승격한다. 그래서 2010년부터 사마천 제사가 국가제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사가 7년, 그죠? 8년 됐죠. 국가제사가 된 지가. 그래서 사마천 제사의 변화 상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요. 민간 제사 때 제가 제사를 드리러 가면 대접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마천 고향의 인구가, 한성시 인구가 약 55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제사 지낼 때 서열이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거나 꽃을 올리거나 할 때 순서가 네 번째로 제가 할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완전히 제가 찬밥 신사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전부 다 밭이죠. 그죠? 2010년도 모습입니다. 9년도 제사 지내고 사당하고 무덤에서 찍은 사진이 앞에 게 before. 그 다음에 10년도 국가제사 하러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는 2011년도 갔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뭐 물을 막 채웁니다. 밭을 전부 다 갈아엎고 물을 막 채워요. 그래서 그리고 2012년도 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사 때입니다. 2015년도 제사 때입니다.
뭐 발 디딜 텀도 없이 많아지고요. VIP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는 거의 이제 제사하고는 상관없이 네가 알아서 지내고 가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일손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경호도 해야 되고 뭐 모셔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죠? 의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의 모습입니다. 이 주변 전체가 공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천년대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둘씩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규모가요, 750만 평입니다. 공원 하나가 750만 평. 그렇게 개발되고 있고, 저는 이 공원 이름이 국가문사공원입니다. 사마천 4기 국가문사공원이고, 그 문사공원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 주석의 고향하고 사마천 고향이 불과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 주석 임기가 6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의 30년까지 고려한다면은 사마천 4기의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 다음 주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역사가이자 가장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었으면 하고 바라는 버킷리스트에 꼭 포함시키는 책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없는 책이고 거부 반응이 없는 인물입니다. 전 세계의 명인들 100대 명인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죽기 전에 읽어야 될 100권 가운데 하나로 100% 꼽는 책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민간제사에서 국가제사로 되고 난 다음에 사마천 고향 분들이 한성 씨가 미안했던지 사마천 사당 전시관에다가 저한테 특별하게 배려를 하나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전시관에는 유명한 국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당하고 무덤을 찾아오면은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전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호요방이라는 사람이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방문했던 모습이고, 누군지 아시죠? 강택민이라고 하는 국가 주석, 당 총서기이자 이 양반이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강택민 국가 주석 옆에 이제 제 사진도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예.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을 안 적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강택민 이름 없어요. 제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 학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제 얼굴이 2개나 걸려 있습니다. 여기 논단에 잠깐 업적으로 참석했을 때 사진까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거는 공원 조성을 위한 회의 때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문사공원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주가도 앞으로 6년간은 끄떡없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예. 이런 제 현장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이나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할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